다음부터는요. 이제 이 요약집하고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요. 이 요약집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면 저는 이제 85점 이상은 제가 확신을 하는데 자기가 조금 부족하다 싶은 것들이 있죠. 그러면 기본서에 있는 걸 좀 이렇게 적어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요약집에 있는 내용들은 달달달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집은 한 10번, 20번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읽으셔가지고 계속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제 캐리커처가 있죠. 예. 제가 항상 여러분 항상 바라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예. 캐리커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3페이지부터네요. 한번 펴보시죠. 예. 이제 우리 부동산 공법. 예. 부동산 공법인데요. 자, 이제 우리 부동산 공법은요. 지금 현재 국토계획법부터 해서 농지법까지 이제 6개 법률인데요. 먼저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우리 12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요. 만약에 자기가 한 8문제 정도를 맞힌다 그러면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한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한 2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 2개는 틀리더라도 10개는 무조건 맞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한다고 해도 한 8개 정도만 맞히면은 결국에는 60점을 훨씬 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주 나오는 거, 매년 나오는 데에 대해서는요 더 달달 외우셔야 돼. 반복해서요. 그러면 먼저 여기 국토계획법에 보면은요 그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칠판에다 이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미 요약집에 다 써놨기 때문에 칠판에 많이 쓰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틀릴 만한 내용들만 제가 칠판에 특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그 의의가 용어 정의에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의의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법을 지금 공부하는데 부동산 공법. 자, 부동산 공법은 요 부동산에 대하여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 법이죠.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 법. 요것을 이제 통칭해서 부동산 공법이라 그러고요. 부동산 공법에 해당되는 법이 118개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118개 중에서 딱 6개밖에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18개 법률 중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게 6개 법률 시험범위고요. 6개 법률은 어떻게 선정을 했는가. 그래서 나라에서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꼭 알아야겠다. 선정한 법률이 6개거든요. 그래서 먼저 6개 법률을 선정할 때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법, 부동산 공법의 기본법, 국토계획법이죠. 약어로 국토계획법. 이게 바로 이제 기본법이에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5개의 법률을 읽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 2개가 선정이 됐어요.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법도 무척 많습니다. 무척 많은데 그 중에 우리 신도시를 만들 때 쓰는 법이 도시개발법이죠. 도시개발법. 그다음에 도시가 몇십 년 지나고 나면 낡아서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있죠. 주거환경정비법, 정비법이 이렇게 있고요. 요 2개가 이제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법 중에서 우리 시험범위 들어갔고요. 우리 부동산 하면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이거든요. 토지와 건축물. 그러면 바로 이 건축물에 대한 법이 있어요. 자, 우리 건축물에 대한 법의 기본은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건축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 주택이죠. 그래서 주택법이 또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이제 건축물에 대한 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되지 않은 비개발지라 그래요. 개발되지 않은 땅. 비개발지를 대표하는 것이 농지하고 산지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산지관리법은 시험범위에 포함 안 됐고 농지에 대해서만 농지법이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총 6개의 법률을 선정했고 그러면 이 6개의 법률 공부할 때 일단 요 국토계획법에서요 성적이 잘 나와야지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뒤에 것도 쉬워지고 점수가 60점을 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국토계획법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요 국토계획법에서는요 먼저 기본적으로 용어 정의가 나온다고요. 자, 이 용어 정의에서 지금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거기에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다 달달 외워야겠죠? 첫 번째 1번 나온 게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만약에 그 도시가 시나 제주도일 때는 도시 계획 시설 그러고요. 자, 어느 도시에 기반이 될 만한 시설이 기반 시설이죠. 그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로는 기반 시설. 도로를 만약에 남양주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를 결정하면 그때부터 그 도로의 명칭이 바뀌죠. 도시군 계획 시설로 남양주시 도시 계획 시설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그러고요. 조심할 것은 절대 기반 시설 설치, 정비, 개량이 아니에요. 우리 기반 시설 설치, 정비, 개량은 어디서 만나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3번이 있었죠. 그래서 절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게 아니라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종류 3개를 물어봐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도로 설치, 학교 설치, 공원 설치 이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도시개발 사업. 그다음에 정비법에 나오는 정비 사업. 요 3가지를 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출제 빈도 높죠,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계획은 2가지로 구분이 돼요. 자,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게 도시군 기본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그 도시의 토지 이용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요 2개를 합쳐서 부르는 말, 도시군 계획이다. 그렇죠? 도시군 계획.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계획은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시군 계획은 다른 법률, 예를 들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있다. 그러면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계획이라고 나오죠. 정비 사업할 때 구체적인 계획.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계획의 기본이 되는 게 뭔가 도시군 계획이다. 그렇죠? 도시군 계획.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거의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행정계획의 이제 상하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행정계획. 부동산 관련 요 행정계획은 최상위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국토종합계획. 요 국토종합계획이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해서 최상위 행정계획. 국토교통부 가면 누구나 다 다운받아서 읽을 수가 있어요. 국토종합계획 밑에 요 광역도시계획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항상 새로운 가구를 할 때마다 여기까지만 공부해요. 광역도시계획까지만. 예. 항상 새로운 결심할 때마다. 그러면 요 광역도시계획 밑에는요.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오고요. 이제 목표를 정하는 거죠. 목표. 도시군 기본계획 밑에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그 도시의 토지이용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관리 계획이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자, 어느 도시의 목표가 공업 도시가 되겠다. 그 도시의 토지 이용 계획을 봤더니
그 도시의 토지를 공장 부지로 아주 많이 쓰겠다는 말이 나와요. 왜? 목표가 공업 도시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 두 개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 우리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게 수도권 정비 계획입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 그래서 이 수도권 정비 계획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는 포함 안 되지만 시험에는 나오죠. 예, 서울, 경기, 인천을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눠놨죠. 세 개의 권역, 우리 제목은 다 압니다. 과밀 억제 권역,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관리 권역, 그리고 자연 보전 권역. 그래서 요 내용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 시험 범위 여기저기서 나와요.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은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신설이 금지가 된다. 그래서 대학이나 산업단지 같은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을 원칙적으로 신설하는 것을 금지, 예외 있음. 성장 관리 권역은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을 신설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경기 남부 지역의 성장 관리 권역들이요, 인구가 계속 늘어나죠. 평택, 화성, 안산 이런 데들. 그다음 자연 보전 권역은 수도권 동쪽에 물을 버렸을 때 물이 팔당댐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수지를 보호하는 곳이 자연 보전 권역. 그러면 이 남양주시가 가장 특징적인 게 세 개의 권역에 다 걸치는 곳이 나오는 게 남양주시. 그래서 남양주시의 성장 관리 권역은 별내, 진접, 진건, 오남, 와부, 퇴계 이런 데고요. 남양주시의 자연 보전 권역은 세 군데, 조안면, 수동면, 화도 세 군데죠. 예. 나머지가 다 과밀 억제 권역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요 행정 계획에서 2년에 한 번씩은 항상 정답으로 나오는 게 요거 상하 관계예요. 요 행정 계획은 상하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돼요. 그래서 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광역 도시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 계획은 또 광역 도시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요 뻔한 얘기인데 이걸 공부한 사람한테는 쉬워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어렵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2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정답으로 나와요. 그게 바로 지금 6번 거거든요. 자,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과의 관계. 자, 1번 지문은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너무 쉬우니까 한 번.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이제 국가가 정책적인 목적으로 수립한 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너무나 뻔해가지고 한 번 나왔고요. 동그라미 2번은요 바로 2번이 2년에 한 번씩 정답으로 나오는 거죠. 2년에 한 번씩. 자, 광역 도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자, 2개 이상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그 도시의 기능하고 역할을 분담시키는 것이 바로 광역 도시 계획이죠. 그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기능과 역할을 분담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광역 도시 계획.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광역 도시 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 도시 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은 이렇게 쉬운 것도 내가 아는 것도 시험에 나올까 싶은데 대부분 다 자기가 아는 게 시험에 나와요. 대부분. 예.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틀려서 이제 문제죠. 그럼 만약에 공부 안 하는 사람한테 야 광역이 우선하겠냐 기본이 우선하겠냐 그러면 그래도 기본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막 그러거든요. 근데 공부한 사람한테는 쉬운 거지만 안 하는 사람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자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 어느 도시의 목표가 나오는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에 부합되게 해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의 부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충청남도 천안시 같은 경우는요, 교통의 중심 도시거든요. 그러면 천안시에서 교통에 관한 부문별 계획 수립할 때는 천안시의 목표가 교통의 중심 도시. 그래서 천안시의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에 부합되게 해라. 그래서 도로도 많이 확보하고 인터체인지도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계속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게 7번에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 생활 인프라, 생활은 라이프고 인프라는 기반인데 생활 인프라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의 평가 보시면 이제 주어가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시험에 주로 나왔냐 그러면요, 나라에서 이걸 발표를 해요. 전국의 인구가 감소해서 곧 소멸될 도시를요. 그러면 기사가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해에는 주로 시험에 나왔었어요. 바로 전국의 소멸될 도시들이 나올 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할 때는요, 자체 평가는 누가 실시하는 걸 보세요. 6명 시장 군수. 행정의 기본 단위 6명 시장 군수가 자체 평가. 자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평가를 누가 하는가? 국토부 장관이. 예, 장관이. 그다음 3번에 그 평가 결과의 일부나 전부를 공개할 수 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전국에서 소멸될 도시들이 막 나오죠. 공개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재생 활성화, 도시 재생 사업하는 거죠. 도시 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 보조 또는 융자할 때 그 결과를 쓸 수가 있고, 그다음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이 뭐냐? 우리 지방 우리 혁신 도시만 만들죠, 그렇죠? 그게 바로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이에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LH 공사가 진주로 막 이사가고 그랬잖아요. 예. 포괄 보조금 지원 등,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그 지자체에 대해서 포괄 보조금 지원 등의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 평가를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전문 기관에 의뢰. 그다음 평가 기준 나왔죠. 이런 것까지 뭐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읽어주시면 되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핵심으로 이제 틀리게 문제 낼 때가 바로 평가 결과 반영 의무. 국가 지자체가 평가 결과를 어디에 반영하는가? 도시군 계획이에요. 도시군 계획.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합쳐서 도시군 계획 그러죠. 절대 광역 도시 계획이나 국가 계획에 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 계획 X, 광역 도시 계획 X. 그래서 평가 결과를 도시군 계획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지금 국토계획법의 용어 정의, 총설 파트에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공법 공부할 때 이제 과감하게 핵심 사항을 갖다가 한번 딱 좁혀서 달달달달 외우고 나면은 이제 격가지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격가지는요, 핵심 사항을 갖다 달달 외운 다음에 추가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근데 우리 기본서를 갖다 보다 보면 이것도 왠지 나올 것 같고, 그거 읽다 보면은 이제 하루가 다 가. 예, 이거 나올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진도를 못 나가요. 진도를. 그래서 아예 그냥 과감하게 잘라내고 이 요약집을 만들어 놓고 요약집으로 달달달달 외우고 난 다음에 요약집에서 좀 빠져 있는 내용 중에서 자기가 추가로 더 보고 싶은 거 그래서 좀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 풀다 보면은 약간 구석적인 건데 그의 시험에 중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만약에 이 문제가 20년에 한 번씩 나와. 근데 19년째 안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확률이 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나중에 추가해서 조금씩 공부하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이 광역 도시 계획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게 광역 도시 계획이죠. 예. 광역 도시 계획.
자, 두 개 이상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그 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시키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전국에 11개나 수립돼 있어요. 그래서 규모가 제일 큰 것이 서울, 경기, 인천을 묶고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규모가 제일 크죠. 그리고 요 광역도시계획 먼저 요 의가 나오잖아요. 의.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 의는요, 시험에 너무나 자주 나와요.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아주 막연하잖아요.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러면 두 개 이상 도시를 하나로 묶은 데가 광역계획권이거든요. 자, 두 개 이상 도시를 하나로 묶은 데가 광역계획권.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을 묶었다. 광역계획권. 그러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요거 가지고요, 옳은 지문으로 여러 번 나왔지만요, 틀린 지문도 계속 만들어내요. 그러면 틀린 지문을 만들 때 광역계획권 두 개 이상 도시를 묶은 데가 광역계획권인데 이것을 광역시라고 내요. 이러면 틀리죠. 왜? 광자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 계획의가 돼버려요. 예. 그래서 어느 특정한 6개의 시군 중에 하나가 나오면은요, 6개의 시군 중에 어느 하나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뒤에서 공부할 도시군 기본 계획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시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또 장기 계획이라 그래요.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해서 장기 계획이에요. 장기 계획. 예. 요 의만 갖고도 이제 이렇게 시험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다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법적 성질.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법적 성질은 비구속적이죠. 그래서 이제 법적 성질은 비구속적. 성질은 일반 국민들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대법원 판례는 한 개밖에 없어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 한 개.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고요. 행정심판의 대상도 안 되고 행정소송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 다음 우리 광역도시계획은요, 먼저 시험 지문에 아주 자주 나오는 게 광역계획권 지정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거.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 계획권 이것을 지정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게 광역계획권 지정. 그럼 여기서 이제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 되는 경우와 도지사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언젠가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나오죠. 2개 이상 시도에 걸칠 때.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3개 시도에 걸칠 때는요,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해요? 국토부 장관이.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을 갖다가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일 때는 도지사가 지정하고요. 그다음 우리 광역도시계획을 이제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하고 나서 지정된 광역계획권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요때 요 수립권자가 나오는데, 수립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 국토부 장관도 되고요, 시도지사도 돼요.
시장 군수도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사람이 시험에 나와요. 구청장입니다. 구청장. 구청장은 안 돼요.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물어볼까? 광역 도시 계획을 구청장은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대놓고 물어볼까요? 이렇게 안 물어보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광역 도시 계획 수립할 수 있다. X. 예. 그래서 구청장을 이제 틀린 지문으로 썼던 문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언제 누가 수립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 외워야 될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수립권자 보세요. 이때 이 원칙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구청장은 수립권자가 될 수 없다고 제 친절하게 해놓고 앞에다 그림을 하나 붙여놨죠. 모르면 죽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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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하나 넣어놨어. 예. 자, 이거는 이제 원칙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에요. 자, 광역 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일 때는요. 그 도 안에 있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 수립.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다음에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죠. 자, 도지사가 광역 계획권 지정했어요. 광양, 여수, 순천 같은 데를 묶어서 전라남도 도지사가 광역 계획권을 지정하면은 그러면 거기 광양, 여수, 순천 시장 셋이서 공동으로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도지사한테 해야 돼요. 근데 3년을 기다렸는데도 시장 군수가 수립해서 가져와서 승인 신청 도장 찍어 주세요 하지 않는다. 그럴 땐 기다리다가 지친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 이제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줬으면 3년 내 시도지사가 수립을 해서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3년을 기다려도 승인 신청이 없을 때는 기다리다가 지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한다요. 예. 그래서 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하는 경우가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자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줬을 때,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 내에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단독 수립한다는데 이걸 함정을 파서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광역계획권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실효가 된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 내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일단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의무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문장으로 바꿔서 내요.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 내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광역계획권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실효가 된다. 그러면 문장은 부드럽죠. 이런 문장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문장을 틀리게 만들어.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후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실효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실효라는 말이 안 나와. 왜? 효력이 생긴 적이 없는데 무슨 실효가 돼? 광역도시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 그렇죠? 예. 이런 말을 갖다가 만들어낸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원칙적인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로 2번은 가로 2번하고 3번은요 공동 수립할 수 있다. 이건 임의적이에요.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도 있고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할 수도 있다. 그렇죠? 공동 수립할 수 있어요. 이때는 원리가 뭐냐 그러면 계급이 높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다음에 계급이 낮은 사람의 요청이 있을 때예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계급 낮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그다음에 계급 높은 지가 필요 인정할 때는요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계급 낮은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그다음에 도지사 지가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요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고, 자 이제 시험에서 계속 나오는 거 있죠. 다음 문장이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원래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시장 군수가 우리 능력으로 안 되겠다. 도지사한테 수립해 달라고 우리 요청하자.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면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또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게 행정계획의 수립 기준을 누가 정하는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이제 수립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가 2년에 한 번씩 계속 시험에 나와요. 여기 수립 기준. 수립 기준은 항상 국토부 장관이 수립 기준을 정하는데 수립 기준은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이든 아니면 저 뒤에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개발계획이든 정비법에 나오는 정비기본계획이든요 가리지 않고 한 문제는 나온다고 시험에. 그럴 때 항상 국토부 장관이 수립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틀린 지문은 항상 똑같았어요. 기출문이 틀린 거 시도지사가 수립 기준을 정한다. X. 기출문제 이거 시도지사로 틀리게 쓴 것만 10문제가 넘어요. 기출문제. 그러면 아직까지 기출문제 안 나왔지만 우리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다른 시험에 냈던 거 새로운 걸 개발했어. 수립 기준은 수립권자가 정한다. 수립권자가 정한다. X. 앞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예. 계속 나오는 얘기들. 예. 그다음 이제 수립 절차 보시면 이제 기초조사 이제 공청회를 거치는데 거기서 이제 기초조사는요 조사 측량이 바로 기초조사죠, 그렇죠?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기초조사는 의무다, 그렇죠? 의무. 임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의무죠. 의무. 그다음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가 있고,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되고요. 조사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단독으로 또 나오는 게 이 공청회예요. 자,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공청회가 총 몇 번 나온다 그랬죠? 몇 번? 5번. 그렇죠? 이제 최초로 나온 것이 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의 공청회입니다. 자,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고가 나옵니다. 자,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고, 개최 단위는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보통 이제 광역계획권이 규모가 크다 싶을 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개최할 수가 있고요. 자, 주재자, 요건 이제 감정평가사 하시면 함정을 팠었어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주재하는 게 아니라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하는 거죠. 예.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합니다. 그럼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고 나서 이제 승인하는 게 나오죠. 수립하고 나서 도장 찍어주는 게 뭐예요? 승인. 그러면 이제 여기서 승인권자가 나와요. 역시 우리 승인권자도 2명이죠.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승인권자로 나옵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언제 도장을 찍어주는가?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했을 때. 그 다음에 도지사는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했을 때.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요, 자, 국토부 장관은 언제 승인권자가 되는가? 시도지사가 이제 공동 수립해서 가져왔을 텐데, 다만부터를 이제 밑줄 쳐놔야죠.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시도지사니까 2명 이상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우리가 시험범위에서 시도지사는 원칙적으로 몇 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거 거의 매주 물어보고 있지. 시도지사는 원칙적으로 몇 명이에요? 5명이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3명에다가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5명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5명이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 혼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 도지사 혼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경우,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 내 시장 군수가 수립해서 승인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한다. 의무고, 그다음에 수립할 수 있다가 있었어요.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할 때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는 경우 그 2가지인데, 도지사도요, 명색이 승인권자니까 도지사 혼자 단독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지 않는다야. 그러하지 않는다. 이게 시험의 정답으로 2번이나 나왔었어요. 도지사 혼자 단독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 승인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군수가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광역도시계획의 조정이라는 게 나오죠. 조정. 예. 조정. 예. 거기 보시면은 이제 조정 신청이 나와요.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2명 이상이 공동 수립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요, 공동이나 단독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도지사 전체가 다 같이 찾아가거나 아니면 혼자 단독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누구 말이 옳은지 판단해 달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시장 군수는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요, 공동이나 단독으로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시도지사가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했다. 한 명만 온 거죠. 자, 단독으로 조정 신청 받았을 때는 국토부 장관은 나는 네 말만 듣고 판단할 수 없다. 다시 한번 협의해봐라.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시 협의를 권고할 수 있고,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직접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요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문제는 이것만 하면 다 맞힐 수가 있는데, 혹시나 이제 더 추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요, 우리 기본서를 딱 피셔가지고 기본서를 펴서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보냐 그러면은 우리 기본서 51페이지예요. 광역계획권의 이제 구체적인 지정과 관련되는 거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광역 1번의 광역계획권 지정, 그래서 6개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다음 52페이지에 뭐 지정 요청, 지정할 때 의견 청취, 심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지정하고 통보한다. 그 절차적인 거 있잖아요. 이건 모른다고 해서 정답 찾지 못하는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지문에서 한 2번 정도, 지문 한 2번 정도 나왔는데 그 지문 모른다고 정답 못 찾지 않는다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 53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나오죠. 그러면 이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참고로 절대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나오면 안 되는 거, 내용에 나오면 안 되는 게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계획권 지정이라는 말은 내용에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광역도시계획으로 하는 일이 내용인데, 내용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미래에 할 일들이 내용에 나와.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게 뭐예요? 광역계획권 지정이 먼저 있었죠. 수립하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이 미래에 할 일에 나올 수가 없잖아, 순서적으로.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이라는 말은 절대 내용에 나올 수가 없다. 그 정도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수립 절차에서요, 하나 여러분들이 메모하실 것 같은 거는요, 55페이지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고 나오죠. 그렇죠? 기초조사 정보 체계. 그렇죠? 물론 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신설이 됐는데, 동그라미 3번에 그러면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한 경우 등록된 정보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 사항을 반영해야 된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 한번 한 줄 적어놔도 괜찮겠습니다. 그렇죠? 예. 필요하시면 하나 적어놓으면 됩니다. 그 정도죠, 그 정도. 예. 그래서 나머지는 시험과는 그렇게 이제 관련이 없고 그런 것들 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정도 방금 우리 요약집에 있는 게 거의 시험 문제 단데, 더 추가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58페이지 3번에 조정 절차에서 뭐 국토부 장관이 조정할 때는 뭐 중도의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죠.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5번에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둘 수 있다. 임의 기간이죠, 이렇게. 예. 그래서 자기가 이것저것 다 공부하다 보면 공부량이 한없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줄여 가지고 일단 먼저 달달달 외우고, 그다음에 이제 심의 남으면은요, 이제 격가지가 좀 보이기 시작해. 그때 좀 더 하고, 문제 풀다가 좀 나오면은 옆에다가 좀 메모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 직전에 내가 이것만 딱 본다면은 나는 무조건 60점 넘겨 하는 게 손에 쥐고 있으면요, 시험 무조건 붙어요. 예.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시험 보기 전날도 기본서 꺼내놓고 밑줄 치며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왜 밑줄을 쳐? 실제 있다니까.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손에 익은 것이 하나만 있으면은요, 시험 직전에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100점 우리 필요 없잖아. 우리는요. 한 80점이 충분하지 않나? 80점이면 60점 충분 60점이면 그렇죠. 예, 그래서 60점 맞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정리해서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 보겠습니다. 예.